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이자 언론인인 선우희의 단편소설 단독 강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네?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말이야.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선우희 지음 단독 강화. 눈은 저녁녘이 되어서야 멎었다. 산과 골짜기에는 반길이나 눈이 깔리고 소나무와 떡갈나무는 가지와 잎새에 눈을 그득히 얹고 힘에 겨운 듯 서 있었다. 간밤의 폭격으로 무너지고 파인 산허리나 골짜기의 상처도 온통 흰눈에 덮여버리고 말았다. 간밤엔 전투가 있었다. 그 뒤에 종일토록 눈이 내렸다. 저물어가는 흐린 하늘보다 눈에 뒤덮인 땅이 오히려 희다. 어슬어슬 어두워갈 무렵 어디선가 비행기의 폭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더니 회색 하늘을 등진 희디흰 선역 산마루를 넘어 한 대의 수송기가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다. 한참 시원스러이 동쪽으로 날고 있던 수송기는 옆구리에서 검고 조그만 덩어리 하나를 떨어뜨렸다. 덩어리는 세차게 낙하하여 산비탈에 쌓인 눈 속에 처박히며 그 둘레에 비말 같은 눈가루를 뿌려놓았다. 그러자마자 그것이 신호인 것처럼 골짜기의 이쪽과 저쪽의 웅덩이 속에서 동시에 두 그림자가 튕겨나오더니 검은 덩어리가 처박힌 지점을 향해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허우적거리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간신히 떨어진 지점 가까이 이른 두 그림자는 서로를 인식하자 더욱 기를 쓰며 다투듯 그리로 기어 올라갔다. 거의 동시나 다름없이 검은 덩어리에 달겨든 둘은 덩어리를 얼싸안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깨를 들먹이며 세차게 숨을 몰아쉬었다. 옷차림을 보아 둘이 다 병사 같았다. 그중 한 명이 문득 비탈 위편을 보았다. 가까이 시선이 가는 곳, 거기 움푹 파인 동굴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아직도 시근시근 숨을 가누지 못하는 다른 한 명의 병사에게 말을 건넸다. 야, 기운내. 저까지 끌어올려. 어딘데? 그도 비탈 위를 올려보았다. 그래, 그렇거지. 둘은 덩어리의 양쪽을 마주 붙들고 낑낑거리며 끌어올려갔다. 한참 만에 간신히 동굴까지 끌어올려 놓은 둘은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동안 헐떡거렸다. 자, 풀어보자. 키 큰 병사가 기운을 차린 듯 어깨에 메었던 총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을 보자 다른 한 명의 가냘픈 병사도 어깨에 느렸던 총을 내려놓았다. 삽시에 풀어헤쳐진 짐짝 안에서 여러 개의 시레이션이 굴러나왔다. 야, 됐어. 시레이션이다. 뭐? 시 뭐라고? 임마, 시레이션도 몰라? 뭔데? 전놈의 새끼. 양키들 먹는 것 말이야. 초콜릿, 비스킷, 통조림, 과일 통조림도 있을걸? 키 큰 편이 퍼그나 익은 솜씨로 손 닿는 대로 통조림 깡통을 따갔다. 이건 닭고기야. 닭고기가 있어? 가냘픈 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받아들어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뭐 흠이야. 이건 비스킷. 잼도 들어있군. 잼. 어느새 67개의 깡통이 따졌다. 자, 뜻밖의 생일잔치다. 숟갈 받아. 숟갈. 키 큰 편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조그만 숟갈을 통조림 속에 찌르더니 익은 솜씨로 한 숟갈을 퍼서 입안에 넣고 음미하듯이 먹는다. 키 큰 편이 하는 양을 본받아 한 숟갈을 입속에 쳐넣은 가냘픈 편은 당김에 꿀꺽 소리를 내며 삼키더니 불이 나게 퍼넣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키 큰 편이 입가에 엷은 웃음을 지었다. 허허, 역시 굶었었군. 불시에 한 통을 비운 가냘픈 편은 이번에는 낚아채듯 비스킷을 집어들어 우적우적 씹었다. 동무, 이거 굴러떨어진 호박인데 이 새끼들 잘도 먹지. 그 소리에 키 큰 편이 언뜻 숟갈을 쓰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이 새끼들 잘 먹는단 말이야. 나보고 뭐라 했어? 뭐 말이야, 동무? 동무? 순간 키 큰 편은 손에 들었던 깡통을 집어던지고 몸을 일으키며 허리에 찬 대검을 쓱 뽑아들었다. 너 괴뢰구나. 괴뢰? 괴뢰지. 꼼짝 마라. 손 들어. 가냘픈 편의 손에서 깡통이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다. 너 괴뢰지? 아니야. 난 인민군이야. 역시 괴뢰군. 넌 뭐가? 가냘픈 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국군이다. 국방군? 괴뢰구나. 자식이 꼼짝 마. 국군 병사는 인민군 병사의 가슴에 총검을 겨눈 채 그 옆으로 다가가며 거기 놓여진 총을 힘껏 구두발로 걷어찼다. 어쩔 테야. 인민군 병사가 높이 팔을 든 채 국군 병사에게 물었다. 어쩔 테야라고? 손을 모아 뒷덜미에다 얹어. 어쩔 테야. 어쩔 것 같아. 대답이 없었다. 네가 선수를 쳤다면 어떡하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죽이겠지? 역시 대답이 없었다. 들어봐. 넌 벌써 죽은 셈이야. 그러곤 국군 병사는 잠깐 말을 못 잇고 그대로 거기서 버티고 서 있었다. 여기서 널 지금 죽인다? 어디 시체하고야 한밤을 새울 수 있나? 살려두자니 잘못하면 내가 죽을 거고 어떡할까? 국군 병사는 오히려 인민군 병사에게 반문하는 조로 중얼거렸다. 어떡하면 좋지? 인민군 병사는 그저 먹먹하니 앉아 있었다. 별 수 없군. 묶어야겠어. 국군 병사는 결심한 듯 뇌까렸다. 어때? 인민군 병사는 대답이 없었다. 국군 병사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힘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묶어놓고 내 손으로 먹일 수 없고 손 내려. 우선 네 손으로 먹고 싶은 대로 처먹어. 인민군 병사는 손을 내려놓고도 그대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그래? 못 먹겠나? 대답이 없었다. 먹어. 안 먹으면 별 수 있어? 국군 병사는 발밑에 있는 따진 통조림 하나를 들어 인민군 병사의 턱 밑에 내밀었다. 이건 쇠고기야. 먹어봐. 인민군 병사는 느릿느릿 손을 내밀었다. 깡통을 받아들고도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서양인 탓으로 동굴 안은 아직 희미하게나마 빛이 있었다. 그 대신 너 아예 그 깡통을 들어 나한테 내던질 생각은 마. 인민군 병사는 반통도 못 먹고 나서 깡통을 땅바닥에다 놓았다. 더 먹지 그래? 그럼 이젠 먹는다. 돌아앉아. 발을 뒤로 돌려. 인민군 병사는 맥없이 시키는 대로 돌아앉더니 뒤로 두 팔을 돌렸다. 국군 병사는 야전 잠바 한가운데를 자르는 노끈을 풀어내어 인민군 병사의 팔목을 묶기 시작했다. 너 장갑도 없구나. 묶고 난 국군 병사는 인민군의 어깨에 손을 가져가 그의 몸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통조림 하나를 골라가지고 먹기 시작했다. 인민군 병사는 가만히 밑으로 눈을 깔았다. 어려 보이는군. 너 몇 살이지? 대답이 없었다. 너 몇 살이지? 왜 대답을 안 해? 21? 22? 셋, 넷? 뭐야? 그럼 19? 17? 6? 5, 6? 7, 8? 너 우냐? 인민군 병사가 코를 훑어 올리는 듯 하더니 어깨를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자식이 울긴. 인민군 병사가 그 소리에
더욱 코를 훑어올렸다. 왜 울어? 분해 그러냐? 묶인 게 분한가? 하는 수 없잖아. 인민군 병사는 어린애처럼 설레설레 머리를 가로저어 도리질을 했다. 그럼 죽을까 싶어서? 인민군 병사는 역시 도리질을 했다. 그럼 왜 울어? 배가? 배가? 갑자기 배가 아파. 국군 병사는 빙긋이 웃었다. 뭐, 배가 아파서라. 정말이야? 인민군 병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너 엄살하는 게 아냐? 이번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국군 병사는 먹던 손을 쉬고 하나의 깡통을 따고 그 속에서 물을 소독하는 알약을 꺼내어 그의 입에다 몇 알을 넣어주었다. 이것을 삼켜. 인민군 병사는 시키는 대로 알약을 입으로 받아 잠시 볼을 우물우물 하더니 꿀꺽 삼켜버렸다. 좀 나을 게다. 몇 끼 끼니를 굶었어? 이틀째야. 빈속에 갑자기 퍼넣어 그렇지. 그런데 너 몇 살이지? 18이야. 18? 어. 고향은 어딘데? 가평. 가평이라. 난 춘천이지. 어떻게 나왔어? 끌려 나왔어. 뭘 높이 되자고 앞장서 나온 게 아니야? 아니야. 집에서 뭘 했어? 농사 졌지. 국군 병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인민군 병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았다. 너 국군 몇 죽였어? 아니야. 그저 따라다녔어. 거짓말 마. 인민군 병사는 국군 병사의 튕기는 언성에 흠칫 놀랐다. 그리고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너 내가 널 죽이면 어떡하지? 죽는 건 싫지. 나도 죽는 건 싫어. 국군 병사는 바짝 그에게 다가앉았다. 난 24이다. 너보단 6살이나 위야. 너한테 나 같은 형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너 같은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서로 죽일 수 없다는 건 아냐. 얼마든지 죽일 순 있지. 그런데 여기선 내가 널 죽여봐야 소용이 없고 네가 날 죽인데도 별것이 없어. 나도 죽기 싫고 너도 죽기가 싫다면 어때? 너와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할까? 인민군 병사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너와 내가 여기서 하룻밤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지내고 나서 내일 아침 서로 갈 길을 찾아 헤어지잔 말이야. 약속을 할 수 있다면 팔목을 맨 노끈을 풀어주지. 인민군 병사는 못 믿겠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놀리는 건 아냐. 어때? 인민군 병사는 한참 있다 떠보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국군 병사는 인민군 병사의 등 뒤로 돌아가 팔목을 동인 노끈을 풀기 시작했다. 너 성이 뭐지? 장가예요. 말투가 아까와 달라졌다. 장가라. 난 양이다. 그런데 한마디 일러두지만 아예 딴 맘은 먹지 마. 난 학생 때 권투를 배운 일이 있어. 그리고 동무소류는 집어치라오. 넌 손이 얼었구나. 인민군 병사 장은 노끈이 풀어지자 손바닥으로 팔목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너의 장총과 나의 M1은 함께 이 노끈으로 묶어둔다. 재어둔 총알은 끄집어내고 탄창과 함께 내 호주머니에 넣어둘 테야. 자, 그럼 너 저 레이션 곽을 모아 깡통에 든 성냥으로 불을 지펴봐. 한참 후 둘은 레이션 곽의 모닥불을 가운데 하고 마주 앉았다. 장이 모자를 벗었다. 깎아준 머리가 더욱 앳되었다. 너 참 어리구나. 배고프면 더 먹어라. 이제 배는 안 아프지? 이 과자도 먹고 자 초콜릿. 동무. 네, 동무 소리 말랬지. 그저 양이라 부르든 양형이라 부르든 해. 양형. 그렇지. 내가 위니까. 여기가 어디죠? 나도 모르겠는걸. 어느 편 진지에 더 가까워요? 아마 중간쯤 되겠지?
한복판이군요. 그럴 테지. 그러니 내일 아침엔 어떻든 너는 북쪽으로 가고 나는 남쪽으로 떠나면 되는 거야. 통무, 아니, 저 양형. 장은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무슨 생각을 하니? 제가, 제가 만일 국군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되어 수용소로 가게 되지. 죽이진 않나요? 전투기가 아닌다며야 어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꼭 포로가 돼야 하나요? 그럼 포로가 아니면 뭐 있어? 수용소로 안 가고 그 자기 발로 걸어간다는 걸로 말이죠? 귀순 말인가? 이곳에 국군이 온다면 그런 걸로 어떻게 안 돼요? 글쎄, 그 대신 양형, 만약 인민군이 온다면 그땐 뭐라고? 양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다. 너 한다는 소리가? 장은 한기를 뛰듯 놀라며 뒤로 몸을 젖혔다. 너 다시 그런 소리를? 울렁해진 장의 눈길을 보고 양은 언성을 좀 낮추었다. 장,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전투에선 죽든지 하는 수 없으면 포로가 되든지 둘 뿐이야. 배반은 안 돼. 그야 어디 전투뿐인가. 사람이 사는 게 모두 그렇지. 한 군데 마음을 두었으면 그대로 버티고 나가는 거야. 운이 지나면 의젓이 망하는 거지. 대대한 짓은 말아야 해, 장. 장은 모닥불의 작은 불길에 눈을 주었다. 난 그걸 너한테 원하지 않아. 그러기에 너도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할 생각은 말어. 아침이 되면 등을 돌리고 헤어질 뿐이야. 미안합니다, 양형. 전 나이가 어려서 잘 분간이 안 가요. 자네뿐인가? 누구나가 그렇지. 저 말이죠. 뭔가? 장은 눈길을 들어 말끄러미 양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다진 듯이 입을 열었다. 얘기해도 돼요? 뭐든 해봐.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야죠. 그럼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죠. 그렇고 말고 농사 짓는 사람에겐 땅이 있어야죠. 물론. 그러면 그것을 왜 마다해요? 누가? 장은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모닥불의 불길에 눈을 주었다. 이남에서란 말이지? 그래, 이북에선 잘 되든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말은 많지만 말대로 되는 일은 적지. 그럼 이 세상엔 말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드문가요? 퍽이나 드물지. 나도 오랫동안 그런 것을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내 생각으로 분명한 건 하나 있지. 뭔데요? 이 세상엔 똑똑하다는 놈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 놈들이 비단결 같은 말만 늘어놓고 남의 일에 뛰어들어 말썽을 일으키지. 그럼 바보가 많아야 하나요? 나는 바보올시다. 이런 사람이 되려놨지. 어떻든 너무 이치를 따지는 건 안 좋아. 그럼 그저 들어 넘기나요? 어떻든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야. 다만 오늘 밤은 여기서 세우고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너는 북으로 가고 나는 남으로 가는 것뿐이지. 지금은 무엇보다 그것이 제일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게 된다고 다짐할 수는 없어. 가령 장은 어느덧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 양은 그것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자, 장 가세. 장은 흠칫 놀라며 두 눈을 크게 했다. 하하, 장 큰일 날려고 그래? 자, 난 너의 적이 아냐. 장은 희죽이 웃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지, 약속은 했지. 그러나 장, 난 아직 그렇게까지 믿고 있진 않아. 자네도 그렇게 믿지는 말게. 양은 장총과 M1의 묶음을 동굴의 돌벽에 기대 놓았다.
자, 이것을 등지고 자야 해. 이리 가까이 오지.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션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동굴 밖 설경은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장의 가느다란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깜박 떨어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 일어나자 가슴을 쥐어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이 자식이?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 터졌다. 으악! 하고 장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장은 쓰러진 채 으으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다. 너 죽인다.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 레이션 곽의 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불길을 땅바닥을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로 가까이로 가져갔다.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조금 부신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어어 하고 헛소리를 틀어냈다. 이 새끼 너. 그 소리에 장은 네 하고 조금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살을 잡아 치켜 올렸다. 이 죽일 놈의 새끼. 네?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으며 양의 노여움에 찬 얼굴을 건너보았다. 요 쥐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네? 뭐요? 너 그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쓰러지며 넋 빠진 표정을 지었다. 양은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레이션 껍데기를 긁어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흥분이 가라앉으며 으스스 몸이 떨렸다. 장, 이리 가까이 와.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황급히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다. 너 그런 짓이 되리라 여겼나? 네? 내라니. 내 목을 조르려 했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가슴을 쥐어박았어? 아니요, 전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꿈? 네, 무슨 꿈인지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만 놀라서. 순간 양의 전신에 쭉 소름이 스쳤다. 소름은 연거푸 파상적으로 그의 전신을 스쳐갔다. 가슴에서 뭉클하고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장.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에서 삼켜버렸다. 양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가누며 장한테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장갑을 뒤집어 그것으로 코피를 닦아주었다. 장,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아니요, 제 잘못이죠. 퍽 놀라셨겠어요. 아냐, 장.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콧구멍에 찔러주었다. 장군, 좀 더 가까이 다가 앉아 불을 쬐요. 좀 있으면 날이 밝겠지.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만 불길을 넋실은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네?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말이야.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희부연 하늘을 올려보고 또 흰눈이 깔린 골짜기를 굽어보았다.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날이 밝자 뜬 눈으로 드세운 양이 레이션의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총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볼과 인중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 장은 멋쩍은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 장은 따뜻이 데운 통조림과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즐거워했다. 장, 너 저 레이션을 모두 가져. 저걸 다 어떡해요? 난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 그래.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졌다. 이젠 헤어지게 됐군요.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 코 언저리가 아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양은 레이션 한 통을 꾸려들고 장은 두 통을 꾸려 메었다.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장, 네?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골짜기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다.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기로 발을 옮겼다. 눈을 헤치며 비탈을 내려가던 양은 골짜기에 쌓인 눈 위로 이리로 향해 올라오는 듯한 67명의 사람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멈칫 서더니 서서 쏴의 자세로 이리로 향해 장총을 쏘았다. 삐웅 하고 머리 위를 탄환히 스쳐가며 총소리가 요란하게 메아리를 일으켰다. 엉거주춤 허리를 굽힌 양은 그것이 중공군의 일대임을 알아차렸다. 양은 본능적으로 발길을 돌려 동굴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또 몇 발의 탄환이 머리 위 퍽 높은 곳을 날았다. 동굴에 뛰어들자 양은 어깨에 메었던 짐을 내려놓고 동굴 앞 바위에 몸을 눕히고 소총을 점검했다. 안전장치를 풀고 골짜기를 향해 겨냥을 했다. 400야드 안에 들어오면 쏘리라 생각했다.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있었다. 양은 햇빛을 받아 반들거리는 설경을 감상하듯 굽어보았다. 흰 눈이 얹힌 소나무 가지와 떡갈나무, 뒤덮인 눈 때문에 거리의 원근이 분명치 않은 골짜기, 대리석 조각의 여인의 젖가슴 같은 언덕과 산봉우리. 그리하여 양은 난데없이 바른편 눈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의 그림자에 놀랐다. 장? 덮얼거리며 장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삐용! 그 위를 탄환이 날았다. 그는 아직 레이션 뭉치를 메고 있었다. 하늘에 닿는 숨결로 동굴에 올라서자 양형! 하고 쓰러지듯 양의 곁에 몸을 엎드렸다. 양형!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던 양은 언뜻 거두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왜 왔어? 왜라뇨? 귀순시키러 왔나? 무슨 말씀을... 그럼 왜 왔어? 장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어깨로 숨을 쉬고 난 그는 말없이 장총을 들어 앞으로 내밀고 탄화를 재었다. 왜 왔어? 장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거북한 듯이 대답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약속이 틀려. 네? 지금이라도 내려가. 이제 어딜 가요? 한편 아냐? 양형. 난 미담은 싫어. 양형. 장은 애원하듯 양을 불렀다. 어쩌냐 저더러 따지지 말랬지요. 넌 배반자야. 괜찮아요. 대대해. 괜찮아요. 넌 바보야. 괜찮아요. 글쎄 내려가래도. 양은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장은 골짜기를 보고 있었다. 벌써 중공군은 산개 대형으로 동굴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다. 양은 왼편 쪽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겨누었다. 가만히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자는 총을 던지고 푹 눈 속에 엎어졌다. 장의 총구에서 탄환이 날았다. 오른편 중공군 한 명이 뒹굴었다.
장이 양을 건너보고 빙긋 웃었다. 그러자 나머지 중공군은 둘로 갈라지며 이쪽 골짜기와 저쪽 골짜기로 몸을 숨기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양은 좌로 이동했다. 앞에 들이운 소나무 가지가 사격을 방해했다. 어느덧 중공군은 거의 300야드 안으로 밀려들었다. 양은 벌떡 몸을 일으켜 서서 쏴의 자세로 연거푸 3발을 갈겼다. 그중 한 명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양은 명치에 뜨거운 동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양형! 장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오려고 했다. 바보, 엎드려! 저쪽을 봐! 그리고 그대로 들어! 양은 전신의 힘을 모아 소리쳤다. 장, 손 들고 일어나! 장이 흠칫 놀라며 양을 건너보았다. 손 들고 내려가! 아니요, 양형! 내려가라니까! 양형! 장, 이 바보, 너 내가! 양형! 양의 얼굴에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빛이 흘렀다. 그것은 순시 갑자기 환희에 가까운 회심의 빛으로 변했다. 옳지. 그러고 보니 넌... 네? 그렇군. 나를 죽이려고 되돌아왔군. 그렇지. 그렇다면... 양은 마지막 힘을 돋워 떨구었던 M1총을 끌어당기며 간신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내가 널 죽일 테다. 아니야. 장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야. 장은 울부짖으며 양한테로 달겨들었다. 타타타탕, 다다다다. 좌우의 골짜기로부터 장총과 따발총의 일제사격이 가해졌다. 장은 총을 그어준 채 천천히 한 바퀴 몸을 돌리더니 양이 넘어진 위에 겹치듯이 쓰러졌다. 엉켜진 두 몸에서 뿜어나오는 피와 피는 서로 엉기면서 희대인 눈 속으로 배어들어갔다. 한참 후 중공군 5명은 옷에 묻은 눈가루를 털면서 천천히 동굴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일성을 필두로 한 공산 세력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 유엔 연합군의 방어로 북한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죠. 이때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여 우리 군은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일어난 슬픈 동족 상잔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